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넷플릭스입니다. 일단 넷플릭스에서 호실적을 발표하였고요. 구독자 수가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하면서 현재 시간의 가로 14% 정도의 그런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미국의 장이 열리게 되면 갭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넷플릭스는 제가 최근에도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어요. 제가 9월달에 분석해드렸었고, 경기 침체 최대수의 역성장은 끝났다. 뉴노멀 소비 핵심 기업 넷플릭스 핵심 포인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230달러, 현재 주가는 240달러이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도 주가가 약간 더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시간외가로 14% 정도의 그런 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이제 장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는 매수를 했어요. 10월 초에 매수를 했고,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럼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필승 채팅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보이고 있어서 사실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그 전에 약간 한 달 정도 제 담당 변호사분과 함께 이제 준비를 했었던 그런 서비스인데,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양질의 그런 토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일부만, 오늘 얘기가 나왔던 일부만 좀 말씀드리자면, 자, 10월 19일날 오늘 주고받은 이제 토론 내용입니다. 채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부님 좋은 아침입니다. 사부님 11월 FOMC까지는 아무래도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낫다는 제 생각인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각자 상황과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최근에 현금 비중을 꽤 줄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멤버분들께 제가 매수매도 하는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고, 계좌도 공개하고 있죠. 좋은 마음 기쁜 날개 멤버분들에게 계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현금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쉽게 말해서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그 덕분에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죠. 현재 제 계좌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갱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고가까지는 아니고 갱신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멤버분들 중에서는 몇몇 분들은 이미 신고가를 갱신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나 되시더라고요. 제 경우 현재 현금 비중은 약 땡땡 %입니다. 네, 사부님, 주식 비중을 제 소신껏 점차 늘리도록 할게요. 필승. 투자함에 있어서 비중 조절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세에 따르다 보면 자연스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국내 주식만 하다 보니 현금 비중이 자연스레 높아지더라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매수 시 종목당 비중을 좀 더 높이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땡땡님 실력이 장난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이 글을 남기셨고, 전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이 많이 올라오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사부님 하시는 거 보고 따라만 하고 있습니다. 필승 구독자분들 가운데서는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모니터링하며 이거는 이제 긴 질문입니다. 한 4개 정도의 질문이 올라왔고, 그에 따른 답변, 그리고 토론에 대한 의견이 좀 나눠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의견들 나누세요. 저는 분석 좀 하고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가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사부님 따라 하시다 보면 실력이 차츰차츰 높으실 겁니다. 사부님 현금 비중 땡땡 %로 말씀하셨잖아요. 사부님의 강조하신 종목 매매하시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간혹 손절매할 때도 있는데 미련 갖지 마시고 칼 손절하시고요. 건승하세요. 수익이 저절로 따라온다. 필승님만 따라한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 금괴랑 은괴만 가지고 있어요. 사부님 따라 소개해주신 곳에서 매수하였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종목은 사부님만 따라해요. 금과 은괴, 사부님 대략 2년 전쯤에 사신 걸로 압니다. AB님이 축하드립니다. 이하 비에이지님은 오래되신 멤버분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가입한 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반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3, 4년 전에 은하 열심히 모았었는데 가격을 확인도 못하고 있네요. 오래됐었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네,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투자는 어려워도 사람은 잘 봐요. 요새는 사람만 잘 거르고 잘 따라도 되는 시대에 갔습니다.
그게 투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식보다 지혜를 가지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다들 부자 됩시다. 이렇게 나누셨고, 이건 이제 긴 답글입니다. 제가 해드린 답글이 아니고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식의 아주 정성스레 답글을 해주셨고, 사실 제가 봤을 때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역시나 동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은과 금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가격 변동성 차이가 훨씬 다릅니다. 이런 식의 답변해 주셨고, 차트까지 띄워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차트까지 띄워주시면서 답변을 좀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양질의 질 높은 그런 답변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잘 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채팅방 아주 잘 되고 있고, 저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 사실 우리 멤버분들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제 멤버가 되신 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1년 이상 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력이 상당히 좋으세요. 확실히 제가 지금 그 전에 과거에 이제 제 스승님으로부터 배웠던 방식보다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훨씬 더 양질의 그런 분석들을 매일같이 해드리고, 그에 따른 의견과 그리고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력이 굉장히 좀 일치월장한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저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 10월 1일에 저는 10월 1일에 넷플릭스 매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간을 말씀드린 거고, 그 이후에 글이 쭈루루 있지만 뭐 당연히 비공개죠. 10월 1일에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어제 게시글 하나 올려드리면서 미국 주식 기준으로 제가 손실 중인 기업이 딱 한 개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개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전부 수익 중입니다. 제 계좌는 역시나 너무 좋은 상황이고, 이 한 개 기업이 넷플릭스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넷플릭스가 시간 내로 14%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고, 아마 갭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아마 제 전 종목, 미국 주식 기준으로 전 종목이 수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뭐 한국 주식도 별로 손실 중 종목이 한 종목, 두 종목 정도밖에 없고, 중국 주식은 전 종목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미국 주식, 중국 주식의 전 종목 수익 중이고, 한국 주식은 한두 종목 정도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나 약손실, 마이너스 5% 안쪽에 그런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은 전부 다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달에 한 4번 정도 넷플릭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기사를 띄워드리면서 미국에서 시작된 일자리 부족 및 임금 상승이 슬슬 다른 국가로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도 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인플레이션의 꽃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 사이클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및 스태그플레이션 등 단기적인 경기 침체는 있을 수 있으나 잠깐일 뿐 인플레이션 시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기 침체의 해지로 넷플릭스 투자 중입니다. 저는 경기 침체 해지로 오히려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분석은 그 과거에도 꾸준하게 텔레그램방에서 해드렸죠.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경기 호황에 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1일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음식 덜 먹어도 도저히 못 끊겠다. OTT 월 평균 20만원 쓰는 미국인들, 이렇게 좀 달렸었고, 이제 치킨 게임이 진행되다 보면,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가격을 더 줄이다 보면 아마 대부분의 이제 OTT 해지는 넷플릭스가 아닌 다른 OTT에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해지로 넷플릭스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이죠. 기술의 발전이든 경기 침체든 여가 시간이 많아질수록 넷플릭스를 끊는 건 생각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추세에 따라 매도할 수 있으나 장기간 지켜볼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넷플릭스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10월 14일에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시간을 빼앗는 주된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넷플릭스가 광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듯합니다. 성공적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분석해드렸습니다. 성장성이 꺾이고 미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죠. 2019년 코로나 전 수준은커녕 2018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약간의 성장만 보여도 급격한 턴어라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약간의 성장을 보였고, 급격하게 무려 시간에서 14%가 급등하는 그런 급격한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죠.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넷플릭스 투자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굉장히 여러 번 해드렸고, 실제로 이번 넷플릭스의 실적에서 EPS도
사실 예상치가 0.97이었는데 3.1달러로 EPS가 상당히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뭐 매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상회를 했고, 구독자 수 같은 경우도 상회를 했습니다. 뭐 구독자 추가 수, 영업 마진, 네, 뭐 현금 흐름 전부 다 상회를 했습니다. 물론 4분기 가이던스가 사실 넷플릭스가 3분기에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수준이 나왔던 것도 비용 지출 4분기로 좀 미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기부터 광고 도입이 시도가 되면서 이에 따른 비용 지출에 관한 것들을 4분기 이후로 미뤘다고 하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다시금 실적이 꺾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염두를 해둘 점이에요. 다만 지금 당장에 봤을 때 약간의 턴어라운드가, 그러니까 약간의 성장성을 보이니까 갑작스럽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뛴다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의 넷플릭스의 주가가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를 고스란히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분기에 구독자 수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쯤은 사실 뭐 광고제 도입이라던가 아니면 2분기, 1분기에 워낙에 큰 폭의 구독자 수 마이너스가 있었죠. 사실 그 중에 대부분이 러시아 사용자였으니까 사실 저도 이에 따라서는 별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뭐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구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딱히 신경을 안 썼고요. 그 외에는 사실 구독자 수가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주가는 큰 폭으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10월 초에 10월 초면은 딱 이날이죠. 네, 이날 이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유일한 현실 종목이었던 넷플릭스가 오늘 수익권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전 종목 수익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좋은 마음 기분하게 멤버분들에게 제 계좌를 공개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은 제 계좌를 꾸준히 공개하고 있죠.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좌를 꾸준히 공개한다거나 투자 내역을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계좌를 꾸준히 공개해왔던 투자자분들도 지금 공개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손실을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제 계좌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올해 상반기에 보였던 신고가를 아직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광고제 요금제를 통해서 사실 넷플릭스를 이제 구독했다가 이제 끊었던 그런 과거에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도 사실 넷플릭스 단가가 거의 반토막 나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올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0% 이상이 돌아올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앞으로 넷플릭스가 가져갈 수 있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부터 가져갈 수 있는 구독자 증가의 그런 수가 다시금 과거의 그런 기록을 좀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다가갈 수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사실 뭐 KBS 구독료에 2,500원 내는 것은 반발이 상당히 심해요. 여기서 만약에 한 1,000원만 올려서 3,500원으로 받겠다 하면은 반발이 매우 심할 겁니다. 근데 넷플릭스 한 달에 뭐 15,000원, 뭐 한 11,000원, 12,000원 이렇게 내는 것은 별로 반발이 안 세죠. 그만 컨텐츠 차이가 이미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대한민국에 오징어 게임이 한창 유행했을 때 그런 배우들이 대한민국에서 팔로워 수를 전부 다 상위권을 탑급을 차지했던 것만 보더라도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요금제가 하향시킴으로써 만약에 치킨 게임을 들어선다면 아마 뭐 디즈니라던가 아니면 뭐 훌루라던가 애플 TV, 프라임 비디오 혹은 뭐 CBS라던가 폭스 TV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뭐 티빙이라던가 뭐 쿠팡플레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런 것 중에서 만약에 딱 하나의 OTT만 남긴다면 어떤 OTT를 남길 것인가, 높은 확률로 넷플릭스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의 주가 하락세에서 약간의 성장만 보여도 급격한 주가의 턴어라운드가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염두를 해둘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OTT와 그리고 약간의 턴어라운드로 인해서, 약간의 성장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